11번 연소가스입니다. 연소가스는 연소 시 생성되는 것들 중 기체로 된 것이죠. 가연성 물질은 대부분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탄소가 연소할 때 공기의 공급이 충분하면 완전 연소를 하죠. 완전 연소를 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공기의 공급이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합니다.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독성이면서 가연성인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가연성도 아니고 독성도 아니죠.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가연성이면서 독성입니다. 독성가스는 한 개를 흡입하는 것보다 두 개 이상을 동시에 흡입하게 되면 독성 효과가 엄청 크게 작용을 합니다. 1번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가장 유독한 가스는 아니지만 화재 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독성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중 산소 운반 물질인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카복시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요. 이때 일산화탄소의 결합력은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력보다 210배 정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존재하면 산소의 혈중 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사람이 질식으로 죽게 됩니다.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일산화탄소는 4000ppm일 때 1시간 미만으로 치사하게 되고요. 10,000ppm일 때 1분간 흡입만으로 치사하게 됩니다. 치사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죠. 죽는 농도를 얘기합니다. 2번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화재 시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해서 다른 독성가스의 흡입 속도를 정대시킵니다. 이산탄소 농도 0.5%는 작업 환경 하에서의 최대 허용 농도이고요. 인체에 무해한 상태입니다. 1%는 공중위생상의 허용 농도이고요. 이 또한 인체에 무해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20% 있게 되면요, 산소 농도는 약 16%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질식사하게 되는 거죠. 아래에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비교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시 발생을 하고 가연성 독성가스입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시 발생을 하고 비가연성, 비독성가스입니다. 3번 독성가스. 허용 농도가 200ppm 이하인 것을 독성가스라고 합니다. 200ppm보다 크면 비독성, 작으면 독성가스라는 거죠. 허용 농도는 수치가 작을수록 강한 독성을 나타냅니다. 허용 농도는 건강한 성인 남자가 그 분위기 속에서 1일 8시간 작업을 해도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계 농도를 얘기합니다.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는 포스겐이 0.1, 불소 염소가 1ppm, 불화수소가 3ppm, 염화수소 5ppm, 아황산가스 5ppm, 시아나수소 10ppm, 황화수소 10ppm, 사염화탄소 10ppm, 브로마메탄 20ppm, 암모니아 25ppm, 산화에틸렌 50ppm, 일산화탄소 50ppm, 염화메탄 100ppm, O3는 오존입니다. 오존도 독성이 있는데요. 0.1ppm입니다. 허용농도 수치가 작을수록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표에서는 포스겐과 오존이 가장 강한 독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성가스는 허용농도가 200ppm 이하인 것이라고 했죠. ppm은 part per million 100만 분의 1 또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것은 퍼센트인 백분율로 고치게 되면 10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또는 만분의 1이 됩니다. 예상문제 1번. 연소시 생성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옳게 된 것은, 암모니아는 냉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누출 시 동해의 위험은 있으나 자극성은 없다. 그렇지 않죠. 암모니아는 자극성 물질입니다. 황화수소가스는 무자극성이나, 그렇지 않죠. 황화수소도 자극성이 있는 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와의 결합력이 극히 강하여 질식작용에 의한 독성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아크로레인은 독성은 약하나, 그렇지 않죠. 독성이 강합니다.
2번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물체가 열분해 또는 연소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주로 산소를 발생한다. 그렇지 않죠. 주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를 발생을 하죠. 완전 연소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연소할 때도 발생하지만 불완전 연소할 때도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 유독성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독성이 있습니다. 3번 연소가스 중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 그 자체의 독성은 없으나 다량 존재할 경우 사람의 호흡 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화재가스에 혼합된 유해가스의 흡입을 증가시켜 위험을 가중시키는 가스는 2번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이죠. 4번 다음 연소 생성물 중 인체에 가장 독성이 높은 것은 이산화탄소는 허용 농도가 5000ppm, 일산화탄소는 50ppm, 황화수소는 10ppm, 포스겐은 0.1ppm입니다. 허용 농도 값이 가장 작은 포스겐이 독성이 가장 높습니다. 5번 질소가 포함된 물질이 연소될 때 인체에 대량 흡입되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1번에 있는 시아노수소가 질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염화수소는 염소를 포함하고 있고 황화수소는 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죠. 7번 다음 중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하여 옳은 것은 황화수소는 황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합니다. 암모니아는 냉동시설의 냉매로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냉동창고 화재 시 누출 가능성이 크며 독성의 허용 농도는 25ppm이다. 맞습니다. 염화수소의 허용 농도는 10ppm이 아니고 5ppm이죠. 포스겐의 허용 농도는 5ppm이 아니고 0.1ppm이죠. 8번 탄소가 함유된 물질이 연소 시 발생하는 물질로서 특이한 악취가 나는 무색의 액체이며 인화성이 강하고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이황화탄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10번 PVC와 같이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탈 때 주로 생성되는데 독성의 허용 농도는 5ppm이며 향료, 염료, 의약, 농약 등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고 자극성이 아주 강해 눈과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시아나수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11번 다음 중 독성가스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번에 보면 일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시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후 생성되는 물질이다. 그렇지 않죠.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물질이죠. 12번 다음 중 연소가스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보면 염화수소는 석유 제품, 유지류 등이 탈 때 발생되는 가스이다. 염화수소는 PVC, 수지류 등이 탈 때 발생되는 가스입니다. 13번 다음과 관계 있는 연소 생성 가스로 옳은 것은 질소 함유물인 수지나 나일론 등의 연소 시 발생하고 냉동시설의 냉매로 쓰이므로 냉동창고 화재 시 누출 가능성이 크며 허용 농도는 25ppm이다.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이죠.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연소가스는 기체를 청산가스라고도 하며 인체에 대량 흡입되면 인체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지 않고도 인체에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시아나수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15번 가연물에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고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하는 가스는 1번에 있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이죠. 16번 다음 중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독성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브로마수소는 방염수지류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며 상온 상압에서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브로마수소는 물에 잘 용해됩니다. 17번 화재 시 연소 생성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LV로 측정한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는 포스겐, 불화수소, 시아나수소, 암모니아 순으로 높다. 허용 농도는 불화수소가 3ppm, 시아나수소가 10ppm,
암모니아가 25ppm, 포스겐이 0.1ppm으로서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는 암모니아, 시아노수소, 불화수소, 포스겐 순으로 높습니다.